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오늘은 어느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어 아내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기가 용기를 내서 좀 부부 상담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노라면서 이제 몇 가지 하소연이 뭐냐면은 남편하고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 이제 두 분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의 이야기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한다는 이야기고, 아내의 이야기는 대화를 할 때 반응이 없다는, 그러니까 피드백을 안 해주니까 같은 말을 또 하게 된다는. 근데 그런 식으로 소통이 안 돼서 결혼 생활 지금 뭐 거의 30년이 넘도록 지금 대화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혼도 몇 번을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반영적 경청과 적극적 경청을 중심으로 하는 부부 대화 훈련법을 상담에 접목을 시켜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선 부부가 소통을 더 만족스럽게 하려면요, 이렇게 무조건 서로의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첫째는 누군가가 대화를 시도할 때 그 대화를 잘 듣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피드백하는 것인데, 이제 그거를 좀 더 전형적인 의사소통 훈련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상대의 칭찬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칭찬을 하고 안 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대화를 할 때 피드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떨 때는 정말 바로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의 기질 검사를 해 보니까, 아내는 좀 속전속결형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전속결형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가 피드백이 없으면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남편의 기질은 보니까 심사숙고형이에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형은 속전속결형의 소통에 있어서 뭔가 피드백을 이렇게 요구할 때 그게 사실은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머리에서 자기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할지 그걸 한참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심사숙고의 과정에 시간을 요하는데, 아내 측은 속전속결형이다 보니까 말을 하면 바로 피드백이 나와야 되는데 피드백이 없으니까 '저 사람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이래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자, 인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 대화에 있어서, 소통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첫째는 이제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첫째는 상대편의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특히 부부에 있어서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긍정적인 부분을 자주 표현해 주고 그리고 칭찬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서로가 지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 주고 격려하고, 또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배우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를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반영적 경청과 공감적 경청,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사례자, 그 부부는, 아내의 입장은 속전속결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화를 하면 상대가 Yes와 No를 빨리 대답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의 경우는 이게 평소에 심사숙고형이다 보니까 이게 회전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한참을 그냥 피드백 없이 있으니까 그거를 못 기다리는 아내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또 같은 말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면 남편이 듣고 있다가 버럭 소리를 지른다는 거야, 듣기 싫다고. "왜 같은 말 자꾸 하냐."고. 그럼 아내의 반응은 "그러면 대답을 해 주면 되지. 왜 대답을 안 해? 사람 미치게 대답을 해 주면 되잖아." 그렇다, 아니다, 좋다, 싫다, 예스와 노를 해 주면 되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얘기해 주면 더 좋고. 이 문제를 가지고 거의 30년이 넘도록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의 부부 상담에서는 반영적 경청과
공감적 경청 그리고 상대의 마음 읽어주기 이것을 통해서 두 분의 소통이 많이 좋아졌고 또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뭐 미워하고 뭐 그런 관계는 아니었지만 소통할 때마다 어떤 아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 도대체 나하고 왜 사는 거야?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그냥 따로 살든지 아니면 이혼하든지.'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로 너무 고민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이혼까지 생각하면서 인제 상담실 문을 두드렸던 그런 케이스인데 상담을 이제 쭉 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어떻게 두 부부가 소통할 건지에 대해서 그 훈련을 받고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고 서로가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 그 생각이 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보통 우리가 인제 사회적으로 관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조직 안에서도. 그래서 거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서로의 긍정적인 측면을 자주 표현해 주고 칭찬해 주기. 두 번째는 서로 지지 이게 만약에 부부고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서로가 지지해 주고 격려해 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 줘야겠죠. 이 왜 어떤 부부들 보면은 밖에 나와서 남들에게 그 상대 그러니까 배우자의 그 흠을 자꾸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건 참 답답해요. 그런 분들 왜 아주 저명하신 분들이에요. TV에 자주 나오시는데 이렇게 한 분씩 따로따로 놓고 보면 다 좋은 분인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TV나 이런 데 나오시면 계속 남편의 흠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혼하지 않고 그래도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남편이 이런 점이 싫고 저런 점이 싫고 이런 점이 나쁘고 저런 근데 그거는 두 분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서로가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 만인이 다 보는 공중파 방송에서 나올 때마다 남편 욕을 하고 아내 욕을 한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참 걱정이 돼요. 이제 그분이 그 저기 뭐야 방송을 타면서 이렇게 뭐 유명하신 프로그램에도 나와 가지고 남편의 인제 험담을 이게 험담이죠. 남편이 이런 점이 나쁘고 저런 점이 나쁘고 이런 부분에서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인정해 주지 않아서 답답하고 인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남편의 입장은 그 남편의 어떤 타고난 기질적인 성향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타고난 기질적인 성향에서 남편이 그 아내의 그 마음과 생각을 읽어주지 않고 그냥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 그 TV에 방송을 나오셔서 늘 하시는 분 그분 보니까 결혼 뭐 한 47년이 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반응이 없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몇몇 가지 성격을 이제 지적을 하는데요. 그거 지적한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제 그걸 또 유명하신 분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상담받는 그런 어떤 영상을 통해서도 또 남편의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옆에 가까이 있으면 좀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습니다. 자, 서로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화.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요. 누구나 다 좋은 점이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이 강화가 되거든요. 강화라는 것은 더 그 행동을 자주 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 가족 관계, 그다음에 뭐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마찬가지,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죠. 친구를 사귈 때도 상대편의 칭찬,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면서 접근을 하면 쉽게 마음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첫째는 긍정적인 측면을 칭찬해 주기. 둘째는 서로가 지지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 이게 부부일 때 특히 그렇죠.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모님은 사람들이 많은 데서 자녀의 허물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좋은 점을 차라리 우리 아이는 인사를 참 잘해요. 우리 아이는 뭐 편식을 안 해요. 뭐 이렇게 좋은 점을 하면 그 부분이 계속 강화가 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한테 "우리 명희는 고기 음식을 참 잘해." 그래서 제가 엄마가 시장 갔다 와서 고기만 보이면 제가 요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생각이 나고
우리 명희는 손에 힘이 있어서 엄마 이런 어깨 같은 거 주무르면 너무너무 시원해. 그러면 엄마 어깨만 보면 가서 주물러 주고 싶은 그럴 때가 있었듯이 긍정적인 측면을 더 강화시키면서 자주 표현해주고 칭찬해주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영적 경청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부의 경우에는 반영적 경청과 공감적 경청과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기. 이게 이제 주 목표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영적 경청이라는 것은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그 남편처럼 가만히 먼 산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보고 신문 보면서 TV 보면서 뭐 자기 책 보면서 이러면서 너는 떠들어 나는 듣는 척 할게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일단은 눈을 마주치면 더 좋겠죠. 멀리 있더라도 이렇게 쳐다봐 주고 그리고 내가 너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 이런 행동을 원래는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온몸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제일 좋은 태도죠. 그래서 뭐 부부가 매일 그 집에서 사소한 대화를 할 때 꼭 그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쳐다는 봐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 때 머릿속에서 잘 정리를 해서 저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에 대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이야기는 지금 이러저러해서 이러저러 하다는 거지 이렇게 하면 그 피드백 하나만으로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아내가.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반영적 경청을 해줌으로 인해서 마음에 안정이 오면서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반영적 경청과 적극적 경청 그리고 서로의 상대의 마음 읽어주기 이것을 주 상담 목표로 해서 상담을 하고 두 분의 관계가 아주 좋아졌던 그런 상담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부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부부 간의 결혼 생활의 행복은요, 만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좋아했던 감정은 18개월, 18개월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나머지는 서로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보완해 가면서 서로 지지해 주면서 격려하면서 또 서로를 세워줘야 되는데 이걸 나와서 막 이렇게 험담을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모든 어떤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에 유의할 점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